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서울의 야경,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위상, 정말 눈부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화려한 조명 뒤편, 아주 어두운 사각지대에 무려 54만 명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회와 단절된 채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 청년들의 숫자예요. 서울시 인구의 약 5%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한국 2030 세대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처참한 속사정과 그로 인한 인구 구조적 몰락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15년차 콘텐츠 전략가이자 우리 사회의 숨은 이면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작가입니다. 많은 분이 청년 문제를 두고 요즘 애들은 눈이 높다 혹은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2030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가장 낮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주한 비운의 세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54만 은둔 청년의 심리,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지 그 파괴적인 연결고리를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지금 청년들을 나태한 낙오자가 아닌 부상당한 선수로 봐야 하는지 그 절박한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 한국의 일자리 시장은 거대한 성벽이 쳐진 성체와 같습니다. 성 안에는 대기업, 공공기관 같은 1차 노동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연봉도 높고 고용도 안정적이죠. 반면 성 밖에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같은 2차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벽이 너무 높아서 한번 성 밖에 자리를 잡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 이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를 버려야 하는 게임과 같습니다. 2030 청년들이 왜 그토록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대기업 취업에 목을 매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인생의 패자부활전이 사라진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기성세대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청년들은 배가 불러서 안 간다는 비판이죠. 정말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안 가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져서 이제는 중소기업 신입 사원 연봉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복지, 워라밸,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건 눈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중소기업에 가서 월 200만 원을 받으며 경력을 쌓아도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면? 그리고 그 월급으로는 서울의 전셋집은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면? 여러분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체계의 붕괴 문제입니다. 제 지인 중에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토익 980점의 기사 자격증만 3개를 가진 A씨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황금 스펙이죠. A씨는 3년째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쓴 자기소개서만 150장이 넘어요. 한 번은 A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작가님,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면접 보러 다닐 때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면접관이 공백기 동안 뭐 했냐고 물을 때예요. 저는 살아남으려고 알바를 한 건데 그들에겐 그게 나태함의 증거가 되더라고요. A씨는 결국 심한 우울증이 왔고 지금은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라고 다그치지만 A씨는 알고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갔다가 경력이 꼬이면 영원히 성 밖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 강남의 스터디 카페나 노량진의 고시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구조적 실업은 어떤 단계로 청년들을 무너뜨릴까요? 우선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첫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취업이 늦어지니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취업 준비에 쏟아부으면서 인생의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무너집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취업 준비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결정되고 이는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디든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게 낫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현실은 중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대기업 이직의 걸림돌이 되는 낙인 효과가 존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번아웃이 오면 아예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 리스크가 훨씬 크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취업에 성공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 빈곤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고립을 불러오거든요. 앞선 파트에서 경제적인 성벽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더 높은 성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평균 실종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남들만큼만 살자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030에게 이 또 적당히라는 기준은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렸어요. SNS를 켜면 오마카세를 먹고 명품을 휘두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동년배들의 모습이 24시간 피드에 쏟아집니다. 비교의 대상이 내 옆집 친구가 아니라 전 국민 중 가장 잘 나가는 상위 1%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내 현실은 비루하기 짝이 없고 남들만큼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나머지 애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학습된 무력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은둔 청년들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은둔 청년들의 상당수는 과거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모범생 출신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들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가 노동시장의 높은 벽에 부딪혀 첫 실패를 맛보는 순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즉, 이들의 은둔은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에 가깝습니다. 28살 지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민 씨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2년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단 1점 차이로 낙방한 뒤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처음 한 달은 그냥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2달째가 되니까 휴대폰을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친구들은 취업 성공했다고 사진 올리는데 저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러 나가는 것도 죄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가 문 밖에서 밥 먹어라 하고 하는 소리가 마치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라는 비수처럼 들렸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불도 안 켜고 살게 되더라고요. 이 절망의 깊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사람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는 과정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단계가 있습니다. 취업 실패 같은 큰 좌절을 겪은 후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는 사회적 위축에서 시작해 SNS를 보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자책의 굴레에 빠집니다. 그러다 낮과 밤이 바뀌고 가구원과의 대화마저 단절되는 신체적 은둔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기본적인 대화 기술마저 잊어버리는 사회적 자아의 사망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비극일까요? 54만 명의 청년이 경제활동을 멈출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2030업의 몰락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SNS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답지가 너무 획일적이라는 데 있어요. 진짜 비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 바로 내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환경이 척박해지면 번식을 멈춥니다. 지금 한국의 2030에게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늪인데 그 위에 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빠져 죽을 수는 없다는 처절한 합리성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 즐기려고 안 낳는 이기적인 세대,
라는 비판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왜 소확행에 집착할까요? 대확행인 집, 결혼, 출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시의역을 상회하는 시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숨만 쉬고 30년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살 수 없어요. 거대한 미래의 행복이 차단되니 당장 오늘 느낄 수 있는 작은 쾌락에라도 매달려야 정신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욜로는 사치가 아니라 절망의 변주곡인 셈이죠. 3, 4세의 동갑내기 커플 민수 씨와 지혜 씨는 5년째 연애 중이지만 결혼을 무기한 미뤘습니다. 엑셀로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본 지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이 합쳐서 600 벌어도 대출이자 나가고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면 애 학원비는커녕 기저귀 값도 빠듯해. 우리 아이가 나처럼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 민수 씨도 동의하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이 세상에 아이를 데려오는 건 죄 짓는 기분이야. 숫자로 계산해 본 결과가 불가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의지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결혼 포기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성장 동력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2030이 늙었을 때 그들을 부양할 다음 세대가 없는 연금 시스템의 파산도 확정된 미래가 되어가고 있죠. 내수시장은 실종되고 지방은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라는 경고는 이제 현실입니다. 정부가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일자리와 주거비 문제 대신 현금 지원 같은 사후 처방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노동시장의 높은 성벽이 도전을 거세했고 비교 문화가 심리적 단절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생존을 위한 출산 포기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슬입니다. 이제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2030은 나고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친 경기장에서 뛰다가 발목이 꺾인 부상당한 선수들입니다. 부상당한 선수에게 왜 못 뛰냐고 다그치는 건 자격 미달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채찍질이 아니라 재활 시스템과 안전망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이 가치 있다는 사회적 존중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청년들에게 속도보다 방향을 응원해 주세요. SNS 속의 가짜 삶에 속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는 용기를 가집시다.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만 합니다. 초반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을 방 밖으로 끌어내는 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부상당한 선수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불꽃은 생각보다 빨리 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구조적 결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